반갑습니다. 틈틈이와 알아보는 미국 주식, 오늘은 트랜스다임 그룹 TDG를 심층해부합니다. 요즘처럼 시장 변동성이 클 때 제조업의 상식을 완전히 파괴하면서 마치 사모펀드처럼 움직이는 아주 기이한 항공우주 기업이 있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업계 평균의 4배에 달하는 이익을 낼 수 있는 건지 그 비밀의 문을 지금부터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자, 이 숫자부터 보시죠. 53.9%. 이건 트랜스다임이 2025년에 벌어들일 것으로 예상되는 현금 창출 능력을 보여주는 EBITDA 마진입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아주 쉽게 말해서 100원어치를 팔면 세금이나 이자 같은 걸 떼기 전에 약 54원이 이익으로 남는다는 겁니다. 이건 뭐 웬만한 소프트웨어 기업에서나 볼 수 있는 수치지, 물건을 직접 만드는 제조업에서는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고 여겨지는 정말 경이로운 숫자입니다. 실제로 같은 업계의 다른 주요 방산업체들과 비교를 해보면요. 그 차이가 얼마나 엄청난지 확 와닿으실 겁니다. 이들의 평균 영업이익률이 약 11% 수준이거든요. 그런데 트랜스다임은 무려 4배나 더 높은 이익률을 자랑하고 있는 겁니다. 이건 단순히 실적이 좋구나 하는 수준을 넘어섭니다. 이건 그냥 산업의 법칙 자체를 거스르는 일종의 구조적인 이변이라고 봐야 해요. 대체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한 걸까요? 자, 그 비결의 첫 번째 단서를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이 미스터리를 푸는 첫 번째 열쇠는요, 바로 트랜스다임의 아주 독특한 사업 모델에 있습니다. 비유하자면 항공우주 산업 전체를 상대로 마치 통행료를 걷어가는 징수원 같다고나 할까요? 매출 구성을 보면 크게 방산 부문이 40%, 그리고 나머지 60%는 상업용 항공시장입니다. 이 상업용은 또 둘로 나뉘는데요. 하나는 기존에 떠다니는 비행기들의 유지보수에 쓰이는 부품 시장, 이걸 애프터마켓이라고 하고요. 다른 하나는 공장에서 새로 만들어지는 비행기에 들어가는 부품, 즉 OEM입니다. 그런데 진짜 마법은요, 이들이 파는 부품에 종류에 숨어 있습니다. 트랜스다임은요, 거의 전적으로 독점적 단일 공급 부품에만 집중합니다. 이게 뭐냐면 항공사나 국방부가 다른 선택지가 전혀 없이 오직 트랜스다임에서만 사야 하는 그런 부품들을 말하는 겁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경제적 해자, 그러니까 누구도 넘볼 수 없는 아주 강력한 경쟁 우위가 만들어지는 거죠. 제품의 90%가 자기들만 만들 수 있는 독점 설계 부품이고요. 또 항공산업은 사람의 목숨과 직결되다 보니 규제가 어마어마하게 까다롭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경쟁자가 이 시장에 들어오는 건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죠. 그럼 어떻게 될까요? 고객들은 그야말로 울며 겨자 먹기로 트랜스다임이 부르는 가격을 다 지불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가 완성되는 겁니다. 하지만 이 독점적인 부품 사업, 이건 이야기의 딱 절반에 불과합니다. 트랜스다임은 이렇게 벌어들인 강력한 현금 흐름을 바탕으로요, 일반적인 제조업체라고는 상상하기 힘든, 오히려 사모펀드에 가까운 아주 대담한 재무 전략을 구사합니다. 그 동력이 되는 게 뭐냐? 바로 부채입니다. 여기 대표적인 예가 있습니다. 2025년에 있었던 일인데요. 회사가 주주들에게 52억 달러, 우리 돈으로 약 7조 원에 달하는 어마어마한 특별 배당금을 지급했어요. 그런데 정말 놀라운 점은 이 돈을 벌어서 준 게 아니라 50억 달러의 빚을 새로 내서 마련했다는 사실입니다. 정말 대담하죠? 이것이 바로 트랜스다임의 핵심 성공 공식입니다. 첫째, 독점 기술을 가진 회사를 인수하고, 둘째, 혹독하게 비용을 줄여서 이익을 극대화하고, 셋째, 막대한 빚을 일으켜서 또 다른 회사를 인수하거나 주주들에게 나눠주고, 넷째, 이걸 계속 반복한다. 딱 들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건 전형적인 사모펀드의 방식입니다. 그리고 이런 생각은 회사 CEO의 발언에서 아주 명확하게 드러납니다. 그는 인수 대상을 검토할 때 LBO 모델, 즉 빚을 내서 기업을 인수하는 방식을 쓴다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목표는 연 20%의 내부 수익률 IRR 달성이라고 공공연하게 밝히죠. 일반적인 제조업 경영자의 입에서 나올 법한 언어와는 거리가 아주 멉니다. 자, 바로 이 지점에서 우리는 트랜스다임을 둘러싼 가장 핵심적인 논쟁에 도달하게 됩니다. 과연 이 전략은 그 누구도 따라할 수 없는 순수한 천재성일까요? 아니면 언젠가 터질지 모르는 위험천만한 도박일까요? 이 독특한 전략을 두고 시장의 평가는 정말 극명하게 엇갈립니다. 한쪽에선 이보다 더 완벽할 수 없는 그야말로 이익 창출 기계라고 극찬하고요.
반대쪽에선 이건 너무 위험한 아슬아슬한 줄타기다. 비즈의 성 위에 서 있다고 경고합니다. 양측의 주장을 하나씩 들어보시죠. 먼저 긍정적으로 보는 쪽, 즉 강세론의 핵심 근거는 앞서 계속 말씀드린 강력한 독점적 지위와 여기서 나오는 경이적인 수익성입니다. 특히 한 번 팔면 끝이 아니라 비행기가 날아다니는 한 계속해서 부품을 갈아줘야 하잖아요. 이 애프터마켓 매출이 마치 구독 서비스처럼 꾸준히 발생한다는 점. 이건 경기가 나빠져도 쉽게 흔들리지 않는 아주 안정적인 현금 흐름을 보장해준다는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습니다. 하지만 반대편, 약세론자들은 이 회사가 산더미 같은 부채 위에 세워져 있다고 봅니다. 이건 특히 요즘 같은 고금리 시대에 치명적일 수 있죠. 금리가 조금만 올라도 이자 부담이 눈덩이처럼 불어날 수 있거든요. 실제로 S&P 신용 등급이 BB-, 즉 투자 부적격 등급이라는 점은 이런 위험성을 경고하는 아주 중요한 신호입니다. 결국 핵심은 이겁니다. 트랜스타임의 사업 모델은 분명 돈을 찍어내는 기계처럼 강력합니다. 하지만 그 기계는 막대한 부채라는 아주 위험한 연료로 돌아가고 있죠. 과연 이 견고해 보이는 성은 아무도 넘볼 수 없는 깊은 해자 위에 세워진 요새일까요? 아니면 금리가 오르고 경기가 꺾이면 한순간에 무너질 수 있는 위태로운 빚의 성일까요? 시청자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오늘 살펴본 트랜스다임 그룹 심층 리포트가 투자의 기준을 잡는 데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더 날카로운 토론은 저희 오디오 팟캐스트 본편에서 이어지니까요. 거기도 꼭 확인해 주시고요. 다음엔 어떤 기업을 파헤쳐 볼지 댓글로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시면 저희가 또 열심히 분석해서 돌아오겠습니다.